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평범하기만 한 제 인생에 아주 잊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일이 기쁜 일도 아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라 생각도 하기 싫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연감으로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단꿈에 빠져있던 저를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구해줬어요. 글쎄, 결혼할 남자에게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저를 구해준 인물은 다름 아닌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유독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가 장난 아닌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를 골탕 먹이려고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뒤늦게 저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된 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빌어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를 경악하게 했던 그 남자의 엄청난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외면도 내면도 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가 원하던 이상형을 딱 만나게 된 거죠. 이왕이면 다 훔치 말하고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시대는 외면 역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내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그 남자를 정말 가만히 있어도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외면도 내면도 뭐 하나 빠짐없이 훌륭하니까 모임 내에서 많은 여자에게 인기남으로 통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깜냥이 못 된다고 생각했고 그저 평범하기만 한 제게 어떠한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기회가 오고 말았습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늘 소극적으로 구는 제게 그 사람은 예쁘다며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바라봐 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나도 텔레비전 속 아이돌처럼 또는 연예인처럼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보이는 저 자신은 너무도 초라하게 그지없었죠. 예쁜 사람이 너무도 부러웠고 그런 사람을 동경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를 가꿔 나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운동으로 몸도 건강하게 하고 성형시술과 수술로 미모를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남들은 그렇게 제게 많이 예뻐졌다는 칭찬을 건넸죠. 하지만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소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예뻐졌다고 한들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한 듯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충분히 예쁘다는 말을 건넨 순간 그간의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제 마음을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가까워지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자친구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밤과 낮 구분 없이 바뀌어 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주말마다 함께 시간 보내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람의 일 특성이 그러한 걸 어쩌겠어요? 그런 것 하나 이해 못 해주면 안 되죠. 남자친구의 일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남자친구와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차를 써서 평일에 함께 여행도 가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며 보통의 연인들처럼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갔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했을까? 저는 점차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지? 그럼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너한테 결혼 이야기 같은 거 뭐 안 해? 에이,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1년이면 많이 만났지. 결혼하는데 정해진 연애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하고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거지 뭐. 어느 날 엄마가 불쑥 너희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시점부터 문득문득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때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 간다고 청첩장을 돌릴 때였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결혼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니까 저 역시 결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말씀은 남자친구랑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데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는 게 좋지 않냐고 하셨죠.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언제 손주 안겨주나 기다리고 계실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결혼 정년기가 돼서 그런지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한숨부터 나오면서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면 어쩌지 싶었어요. 알고 싶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봐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게 됐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은 결혼 생각이 크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결혼을 꼭 숙제처럼 남겨놓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그냥 혼자 인생을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제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느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저는 4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났어요. 이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남자친구는 후반이었죠. 그러니 주변에서는 하루빨리 결혼하라며 이런저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있으니까 1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한편에서는 다른 의견도 주곤 했습니다. 그건 바로 어쩌면 남자친구가 결혼을 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결혼하자는 말이 안 나오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게 닫힌 남자친구의 입을 보니 제 마음 역시 초조해졌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런 거라면 어떡하지? 걱정이 걱정을 낳고 결혼 이야기를 언제 꺼낼까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제가 원하는 말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바보같이 소갈이하면서 보내다 보니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 난리가 났어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속에서 탈난 게 얼굴로 고스란히 전해져 나왔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남자친구는 그걸 모를 리 없었고 제게 무슨 일이 있냐 고민이 있어 보인다면서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말해버릴까? 그러다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껴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에 괴로웠지만 그래도 말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그냥 부딪혀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고민 끝에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 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서 매번 입을 꾹 닫았는데 진짜 어렵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거라고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니 진지하게 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리면서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속으로 환호성을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야기해 볼 걸.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함이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았대요.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로 여겼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 생각이 더 까마득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만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를 통해 결혼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 다음에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생각이었대요. 남자친구는 이 일 특성상 결혼을 잘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 결혼할 배우자에게 또는 자식에게 소홀하게 하면 어쩌나 그 고민을 많이 했다더군요. 그래서 망설여지게 됐대요. 본인 스스로 정말 자신이 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된 후 그건 큰 고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마침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시점이라 저 몰래 깜짝 청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거였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는 제게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세상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차츰차츰 결혼 준비를 시작해 나갔어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해외에 나가 계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만 저희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나중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에게 연락이 한 통 걸려왔어요. 친구는 곧 있으면 동창회인데 저더러 참석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동창 모임을 잘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기 싫은 친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이번에도 동창회 안 나올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참석해. 다들 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하는데. 글쎄. 내가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 어머, 너 결혼하니? 그럼 이번 동창회는 꼭 나와야지. 와서 청첩장 돌려. 시간 되면 예비 남편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예비 남편을? 그래. 결혼하기 전에 인사시키면 좋지. 다들 좋아할 거야. 친구의 말을 듣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한 명의 친구가 꼴 보기 싫어서 그동안 동창회를 멀리했어요.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늘 빠졌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얼굴 도장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친구의 말에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여기서 꼴 보기 싫은 친구가 누구인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친구를
승희라고 칭하겠습니다. 승희는 대학 시절 저와 단짝 친구나 다름없었어요. 항상 둘이 붙어 다니곤 했죠. 그렇게 자매처럼 둘도 없는 친구를 왜 꼴보기 싫어하냐면 그 친구는 제게 질투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서 내게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화장품, 액세서리, 심지어 핸드폰까지 모든 걸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한번 옷을 사서 입고 나가는데 누가 예쁘다고 칭찬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후 승희도 똑같이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승희가 저를 따라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 준 거니까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물론 승희가 따라한 거 아니라고 잡아댈 때면 조금 황당하기는 했어요. 나랑 같은 거라고 아는 척하면서 날 따라서 산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색하면서 아니라고 본인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듯이 거짓말하곤 했습니다. 그냥 따라 산 거라고 인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제가 뭐라고 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죽어도 사실대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나름 이런 거에 자존심 부리나 싶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친구들은 가끔 제게 물어봤어요. 승희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 기분 안 나쁘냐고요. 뭐 한두 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겠지만 따라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라면 무척 싫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도 싫지 않다고요. 뭐 좋으면 따라할 수도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정도를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왜 이렇게 승희를 싫어하고 피하냐면 바로 남자 때문이었어요. 앞서 승희가 저를 많이 따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물건이나 행동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승희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도 놓치지 않고 똑같이 따라서 좋아했어요. 대학 선배를 남몰래 짝사랑했었는데 그 사실을 승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승희 역시 그 선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상형이 겹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좋다는 남자를 본인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미치겠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 둘이 쌍둥이처럼 통하는 게 많아서 그런가 남자 보는 눈도 같은 것 같으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럴 때면 승희가 무척이나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승희한테 말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사이가 멀어질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승희 몰래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와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승희가 제 핸드폰을 보다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되게 왜 남자친구가 생긴 걸 말하지 않았냐고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네가 똑같이 좋아하니까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그냥 차차 말하려고 했다고 둘러댔는데 엄청나게 서운해하길래 한동안 그 마음을 풀어주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고 나서는 남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길래 알겠다면서 소개해줬어요. 이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으니 소개시켜줘도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글쎄 이 계집애는 제 남자친구마저 넘보는 여자였거든요.
승희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던 날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원래 애교가 많은 친구이긴 했는데 이상하게 이날따라 애교의 강도가 더 높은 듯 했어요. 거기다 술에 취했다면서 은근히 남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하길래 무척이나 거슬렸거든요. 그래도 설마 하나뿐인 친구의 남자를 넘볼까 싶어서 좋게 넘어갔는데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헤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글쎄,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게 누구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랑 내내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할 새가 어디 있었느냐면서 막 캐물으니까 그 입에서 승희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승희 좋아해. 뭐? 내 친구 승희? 어,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승희를 처음 본 그날 화장실을 가다가 승희와 마주치게 됐고 그때 번호를 교환했대요. 승희가 먼저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의아스러웠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흔쾌히 번호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승희가 저한테 번호 교환한 거 비밀로 하자고 했대요.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알면 싫어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대요. 그렇게 승희는 제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친구로서 부탁하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적인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따로 만나서 밥도 먹는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저보다 승희를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승희는 저와 달리 애교도 많고 귀엽게 생겼다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 어디 쉽게 움직여지냐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실대로 털어놓으니 이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와 친구의 배신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큰 충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만 저 말고 승희가 더 좋다는 말을 듣는 순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굳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구걸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친구 사이인 승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승희와 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승희가 건넨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남자친구랑 번호 교환했다며? 나 몰래 왜 그런 거야? 그야, 너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해 줄 게 있어서 그랬지. 나한테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게 말이 돼? 조언해 줄 게 뭐가 있다고 번호를 교환해? 그걸로 비밀로 해놓고? 내 남자친구랑 연락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하러. 너는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번 일로 네가 크게 충격받은 거 잘 알아.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난들 네 남자친구가 나한테 빠질 줄 알았겠니? 사랑이란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거잖아. 나는 단지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해 줄 게 있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난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리고 나 네 남자친구한테 눈꽃만큼도 감정 없어. 사귈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게.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비꼬는 말투.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승희 입가에 희미하게 지어진 미소를요. 승희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차마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 제가 처한 상황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듯 했죠. 이때 알았어요. 가까이 두면 안 될 친구라는 것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친구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는데 승희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친구로 생각하기는커녕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저를 친구로 생각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간 저를 따라했던 행동은 얼마든지 눈 감아주었지만 이 문제는 달랐습니다. 사람까지 넘보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단칼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그냥 무시하거나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연락도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냐면서 대체 요즘 왜 이러냐고 따지길래 더 이상 친구로 지내기 싫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깟 남자 하나 가지고 친구 사이를 저버리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체 남자가 뭐라고 하나뿐인 친구한테 이럴 수 있니? 친구? 우리가 친구 얘기는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친구가 아니면 뭔데? 우린 친구인 적 없었어. 아니, 나만 널 친구로 생각했지 너는 날 경쟁자로 생각했잖아. 아니면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 상대였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내 남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꼬리치지는 않았겠지. 뭐, 뭐라고? 꼬리? 그래, 꼬리! 네가 작정하고 꼬리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좋다는 남자들한테 다 꼬리치고 다녔잖아. 그래도 여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좋게 넘겼거든? 근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네가 너무 싫어. 너랑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나 따라하는 행동, 유치한 행동도 멈춰! 승희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저를 따라한 적이 없고 제가 좋아했던 남자들에게 꼬리친 적도 없다고 날뛰었어요. 대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승희가 저를 많이 따라했다는 것을요. 그동안 좋게 넘기고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지니까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친구 사이를 그만하자고 했고 그 뒤로 우리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승희도 더 이상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 본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실망이라면서 더 이상 아는 척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졸업하는 순간까지 서로를 무시했어요. 이건 대학 동창들도 거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에 안 나가는 이유를 대충 알고 있었죠. 반면에 승희는 계속해서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 말이 얼굴에 철판 깐 사람처럼 잘도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놀다 간다고 했어요. 그런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동창회에 관한 소식은 그냥 다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번에는 제 예비 남편에게 꼬리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승희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승희께 만나는 사람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래? 처음에 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외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남자친구를 승희에게 보이는 게 영 꺼림칙했습니다. 친구 말대로 동창회에 나가서 결혼 소식을 전하면 좋은데 괜히 승희가 꼬리칠까 봐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되더라고요. 고민 끝에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왕 결정하고 나니까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설레었어요. 남자친구와 시간을 조율해서 함께 나가기로 했고 며칠 후 예정대로 남자친구와 함께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오랜만에 참석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 역시 그동안 잘 지냈냐며 바쁘게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승희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친구에게 슬쩍 물어보니 조금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희 없이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고 준비된 청첩장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승희가 도착했습니다. 승희는 저를 보자마자 놀랐는지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저와 남자친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저를 보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졌겠죠. 더군다나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또 누구인가 싶었을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렇지 않은 척 제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결혼할 예비 신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승희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참 잘생겼다고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고 노골적으로 관심 가지길래 대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저게 또 시작하는 건가?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서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휙 무시하자 무안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를 향한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승희를 알게 모르게 견제했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됐는데 볼일 보고 나와보니 승희가 세면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얘도 볼일 보러 왔나? 상대하기 싫어서 서둘러 손 씻고 나가자 싶었어요. 그렇게 세면대 앞에서 부랴부랴 손을 씻는데 승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군요. 잘 지냈니? 사실 전부터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네가 싫어할까봐 망설였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다. 참, 결혼한다며? 축하해. 그래, 고마워. 승희는 이 기회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불편해서 얼른 마무리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희가 대뜸 제 팔을 잡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 안에 아는 사람이 없나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밖에까지 신경 쓰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싶었지만 오래 상대하기 싫어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역에서 해야 한다고 하길래 용건만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해. 밖에는 애들도 있고 네 남자친구도 있잖아. 그래? 그럼 빨리 말해. 우리가 얼굴 보고 이야기할 사이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 불편하거든. 그래? 네가 날 싫어하는 거 잘 알아서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아무래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저기, 네 남자친구 말이야.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는 왜? 너 남자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설마 내 남자친구한테 관심이라도 생겼니? 뭐?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여기서 내 남자친구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나 내키지 않은 걸 상대해 주었더니 대뜸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또 옛날 버릇 못 버렸구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제 남자친구에게 눈독 들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막 따졌더니 승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결혼할 사람도 있고 관심 같은 거 전혀 없다고 해명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데?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먹이냐고 하니까 잠시 망설이더니 남자친구를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감히 제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남자친구 말이야. 믿지 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뭐?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네가 뭔데 결혼하지 말란 소리를 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이 맞아. 넌 지금 속고 있어. 네 남자친구,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승희는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제가 속고 있다면서 남자친구를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남자친구에 관해 털어놓았습니다. 글쎄, 제 남자친구는 유부남이라고 했어요. 네 남자친구 유부남이야. 뭐?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네 남자친구한테는 아내가 있어. 심지어 어린 자식도 있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떠들어대는 거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정말이야. 내 말 믿어야 해. 승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제게 다 사실이라면서 본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승희 말로는 제 남자친구와 같은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승희 바로 건너편에 제 남자친구가 산다고 했죠. 낮은 층의 아파트였고 동과 동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파트에서 간간히 보이곤 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베란다를 통해 남자친구네 가정을 보게 됐답니다.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흐뭇하게 바라봤었대요. 본인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생각 중이어서 그 모습에 눈길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와 이야기하게 됐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앞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그 집 아내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했대요. 젊은 세댁이 참 꼼꼼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승인의 엄마는 오지랖이 넓어서 동네 사람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그리 넓지 않다고 해도 얼굴이 자세히 보이는 게 아닌데 무슨 그런 착각을 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착각이 아니라 확실하다면서 제발 본인의 말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남편 맞아. 저번에 엄마랑 밖에 나갔다가 네 남자친구랑 그 아내랑 같이 아이 안고 가는 거 봤어. 그때 엄마랑 인사까지 나눴고 그 집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꽤 유명해. 남편이 엄청 자상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 번 들었다니까. 말도 안 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내 남자친구가 어떻게 유부남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유부남이 왜 결혼하려 들겠어? 너 지금 내 결혼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지? 승희의 말이 하도 말도 안 되니까 의심이 팍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내 결혼을 망치려는 수작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났고 내게 그런 상처를 준 전적이 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날 괴롭히려 두는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승희한테 마구 화를 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직 그 버릇 못 고쳤냐. 여전히 내가 잘못 지냈으면 좋겠기에 회방 놓으려는 거냐고 했더니 승희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고 제발 본인의 말을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결코 결혼을 망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진심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승희의 표정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과 함께요. 그렇게 화장실을 벗어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에게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곧이어 승희 역시 자리로 돌아왔고 연신 저와 남자친구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승희가 뱉은 말은 귀담아둘 가치조차 없어서 저는 그 즉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회사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승희였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가 말했지?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정말 널 도와주고 싶어. 또 그 이야기야? 너 정말 왜 이러니? 우선 진정하고 이것부터 봐줘. 이거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네가 내 말 안 믿는 것 같아서 증거 될 만한 거 다 모아왔어. 네 두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래야 네가 믿을 것 같아서. 승희는 제게 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분명
그때 그만 이야기하라고 단단히 경고했는데 여전히 날 우습게 여기는 건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증거라는 말에 살짝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뭘 준비해왔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나 해보자 싶어서 마지못해 서류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막고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이 사람... 그래, 거기 사진에 있는 사람 바로 네 남자친구야. 이제 좀 믿겠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너 그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야.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라도 한 건가 싶어서 확인까지 다 했어. 그 사람 확실히 유부남 맞아. 친구가 준 사진 속에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친구의 말이 맞더군요. 옆에 웬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셋이 단란하게 외식하는 모습.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는데 친구의 말이 맞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두 눈으로 사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된다면서 애써 부정하고 싶었어요. 승희는 그런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럼 같이 그 집으로 가보겠냐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그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겠다고요. 내키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직접 확인해 봐야 끝이 날 것 같았어요. 어렵사리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승희와 함께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전화를 하니까 마침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하더군요. 곧이어 남자친구의 차가 보였고 주차를 마치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승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는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했고 알려준 곳도 이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었는데 태연이 친구가 알려준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올라가는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연신 꼴깍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친구가 알려준 집의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남자친구가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어 집 안쪽 눈치를 살피더니 황급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는 너야말로 왜 여기서 나와? 나한테 알려준 집은 여기가 아니잖아. 그건... 곧이어 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내밀어 저와 남자친구를 살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그 여자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내 남자친구를 향해 누구냐고 물었어요. 여보, 누구야? 그냥 동네 이웃. 그래? 처음 보는 분 같은데 무슨 일로 오신 거야? 주차 문제로 오신 듯한데 내가 내려가서 해결하고 올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있어. 남자친구는 황급히 아내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제 손목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이 너무도 소름 끼치고 더러워서 얼른 뿌리치며 남자친구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동네 이웃?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동네 이웃이야? 소리 낮춰. 아내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래. 그러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이야기해. 아니, 난 그럴 생각이 없어. 저는 한 채의 망설임 없이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자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빛으로 어떻게든 저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옆에 있던 승희도 그런 남자친구를 말렸고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아내란 사람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남자친구가 윽박지르며 어떻게든 제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생각이었어요. 나를 속였듯 이 여자도 속고 있을 테니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늦은 저녁 난데없이 찾아온 낯선 여자 둘에 당황한 듯한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자 그 여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고 그 여자는 자세를 고쳐서더니 이내 아예 문 밖으로 나와 남자친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당황해? 무슨 일이시죠? 혹시 이 사람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네, 아주 대형 사고를 쳤죠.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예비 신부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비 신부라뇨? 이 사람은 저랑 결혼했고 유부남이에요. 네, 저도 그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글쎄 저한테 총각 행사를 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 있죠? 네? 뭐라고요? 제 말을 듣자 남자친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내란 사람은 그런 남자친구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두 손을 저으며 일단 내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면서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 분노의 고함을 쳤고 동시에 제가 때린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무릎을 꿇었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흘리는 눈물마저도 아깝더라고요. 자, 이제 말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봐. 대체 나한테 왜 그랬던 거야? 유부남인 걸 속이고 어떻게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니? 그게 그러니까 빨리 말 안 해? 확 혼인 사기죄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말하라고! 제가 참지 못하고 윽박지르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시작은 작은 호기심이었대요. 아내와 결혼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던 중 그 돌파구를 찾고자 모임에 들어왔고 거기서 제가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잘 통하는 것 같고 괜찮아서 그냥 가볍게 만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헤어질 수가 없어서 계속 만나게 됐답니다. 언젠가는 이별을 고하려고 했지만 저에 대한 마음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고 차마 그럴 수 없었대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질러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별을 고하기가 어려워서 하루만 더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대요. 그래도 결혼식 치르기 전에는 모든 걸 바로잡을 생각이었다면서 저와 아내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면서 그 인간을 죽어라 팼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어요. 그 아내란 사람은 이런 인간 필요 없다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길래 증거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은 이혼당할 위기의 처음과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죠. 나중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눈물 콧물 질질 짜며 비는데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남몰래 짝사랑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 친구 승희는 이런 저를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걸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인간과의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갈 무렵 승희와 못다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희는 저를 잃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저를 다 따라하고 다녔다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남자까지 똑같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묻자 그냥 제가 너무 부러웠대요. 본인은 모든 게 부정적이기만 한데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부러웠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둔 게 부러워서 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 외모부터 성격까지 모든 걸 담고 싶었대요.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난 화를 제게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를 잃고 나서 많이 후회했고 저 같은 친구가 또 어디 있나 싶어서 많이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다 끊긴 상태라 동창회 나가면 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대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저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리고 승희는 그제야 제게 온 마음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늦게 사과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도와준 승희에게 고맙기도 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승희가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난 일, 다시 생각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날 구해주고 도와준 승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일로 제게 진 빚을 다 갚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전과 같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승희는 전처럼 저를 따라하거나 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승희 덕에 저는 큰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친구 승희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더욱 잘 지내자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